낮 시간엔 구조 요청이 더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유기견 신고하셨다고요. 지금 현재 보호 중이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알겠고 지금 방문 예정이고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바로 방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초록색 집 도착했거든요? 데리고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도심에서 발생하는 구조 요청은 이렇게 시민분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구조팀으로 인계를 해주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작성 좀 해주시고 강아지는 제가 받을게요. 네. 알았다. 무서워. 요 녀석 잔뜩 긴장한 표정이네요. 혹시라도 길 위에 그대로 뒀다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데요. 이뻐. 길가에 혼자서 계속 그 차도 옆에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다니고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제가 데리고 있다가 경찰서에 갔는데 다시 그 자리에 두던가 아니면 저한테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데리고 있었어요. 구조된 녀석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녀석들이 도착한 곳은 한 보호소. 보호소 안엔 이미 많은 유기견들로 가득합니다. 품종견으로 불리는 아이들부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들까지. 특히 들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야생성이 있고 몸집이 커진다는 이유로 입양도 쉽지 않다네요. 영문도 모른 채 이곳으로 온 녀석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익숙한 탓인지 보호소에 도착해서도 구조팀에게 가만히 안겨 몸을 맡기는데요. 구조된 개들은 바로 계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이 얼떨떨하기만 한 녀석들. 잠시 가족의 손을 놓친 것이길 바라길 뿐입니다. 보호소로 처음 들어온 녀석들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하루 들어와서 애들이 안정을 시키고 혹시라도 이제 잠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다음날 아이들 건강 검진을 한 다음에 이상 여부 판단해서 멀쩡하면은 예방 접종 후에 각 이제 크기에 맞춰서 각자 계류장으로 가고, 혹시라도 이제 어디가 안 좋거나 아픈 애들 있으면 이제 병원 입원실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각각 체구에 맞는 계류장으로 이동을 하는 아이들. 소형견들은 실내에 마련된 계류장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녀석. 이곳에 오기 전까진 예쁜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제부터 녀석들은 이름 대신 입소 날짜가 적힌 숫자로 불리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안타깝게도 유기견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만 해도 무려 13만 400여 마리. 이곳 보호소에도 많은 유기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강아지, 고양이 합쳐서 그래도 한 3, 4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강아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강아지가 8, 90%라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걸려오는 구조 요청과 문의 전화로 사무실 또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 중인 그때 한 여성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강아지 집으로 왔는데 연락 주셨었나요? 네, 여기 왔다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으러 왔다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공고를 발견하고 바로 달려왔답니다.
보호자가 기다릴세라 한달음의 아이를 찾으러 계류장으로 달려가는 직원. 이 녀석 잠깐이지만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시 가족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맞아. 반려견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는 보호자. 열무야. 혹시 어쩌다가 이렇게 청소하다가 문을 열어놨는데 그냥 나갔어요. 그거 찾았는데 저기 당근 막 그 친구가 올렸거든요. 거기서 누가 올렸나 봐요.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일로 왔다고 해서 저녁에 전화했더니 못 찾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일어나서 잠도 못 잤어요. 얘 때문에. 아이랑 같이 감사합니다. 이젠 열무랑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이분 역시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으러 온 걸까요? 한참이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아기는 요 아이고요. 조심스레 건네받아 품에 안으니 그 녀석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손길이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봉고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입양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 나이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쓸개골도 안 좋고 이런 애들은 거의 입양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죠. 10살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버려져 지금껏 입양 문의조차 없었다는 녀석. 지금이라도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니 정말 다행인데요. 특히 강아지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랑도 받고 건강하게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녀석도 새로운 가족이 무척 마음에 드는 눈치지요. 수고하셨어요. 잘 키울게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 강아지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진짜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게 막 쉽게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입양하게 됐어요. 아이고, 요 녀석도 무척이나 얌전하고 순하네요. 첫 반려견과의 만남,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고 모르겠어요. 너무 떨려요. 일단 병원 들렸다가 예방접종 개인지랑 확인해보고 오늘 가서 좀 많이 먹이려고요.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잘 해서 오늘 아침부터 왔어요. 이렇게 하루에도 많은 유기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만 사실 단 한 번의 선택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호소의 공고 기간은 약 20일. 만약 그 기간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녀석들은 안락사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호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유기견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정을 알 리 없이 마냥 해맑기만 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래도 사람 손 같은 걸 많이 타던 애들이고 하니까 저희가 뭐 많이
뭐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개들도 있고 하니까 여건상 그게 힘들어서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파요.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비참한 운명 앞에 놓인 유기견들. 녀석들에게 정말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날 오후 보호소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이내 바쁜 걸음으로 곧장 사무실 안으로 향하는데요. 얘는 어때요? 다 확인은 99. 네, 확인을 해봐야 돼서. 네네네. 그죠? 이 친구 지금 인계됐어요? 공구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고관절 탈구 같은 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고관절 탈구 있으면 그냥 데려와가지고 수술 해가지고 입양 보낼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고관절 탈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뭐 상급병원에 요청을 해서 하시던지 해가지고. 그런데 두 분은 어디서 오신 거죠?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유기견들을 저희가 데리고 입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픈 아이들 치료를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입양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유기견들을 데려가 새롭게 입양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와. 먼저 계류장의 아이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어때요 성격은? 착하고 밥은 잘 먹어요? 기침 이런 거 없고요. 특이사항 없고 뭐 많이 크게 짖거나. 요 녀석은 믹스견의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지금껏 입양이 힘들었다네요. 시추네요. 이 친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외상으로는 뭐 골절 소견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그러게요. 다리가 아픈 건지 밖으로 나와서도 주저앉아 좀처럼 걷질 못하는데요. 아예 못 써요? 걷지 못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입양을 하시지 못한 잔류되어 있는 친구들 위주로 저희 쪽에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녀석들도 대상에 포함된다는데요. 많이 말랐는데 이거 버리기 전에 미용하고 버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많이. 네, 매우 많이 말랐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등뼈가 다 지금 척추뼈가 다 보이고 고관절도 다 튀어나온 상태예요. 영양적으로 많이 지금 빈혈이라든지 그쵸? 영양 결핍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모두 착하고 순둥순둥할까요? 길고도 짧았던 보호소의 생활을 끝으로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아직은 어리둥절한 모습. 이 녀석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별탈 없이 모두 무사히 도착 완료. 오자마자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반려견이 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먼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각종 검사를 진행합니다. 혹시 모를 잠복기에 대비해 입소 후 2주 동안은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해줘야 한다네요.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새로 들어온 애들은 2주 동안 격리를 시킨 다음에 2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한 후에 저희 병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한 번만 더 하자. 예, 한 번만 더 하자. 다양한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녀석들은 이곳에서 수술까지 함께 진행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성화 수술까지 모두 마친 후에야 입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겠는데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센터를 찾은 설쌤. 너무 귀여워. 애들 지금 자기 집 한다고 저기 도망갔어. 안녕.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겨버렸쥬. 설쌤, 강아지 보러 가셔야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센터를 둘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서 소독을 좀 잘하고. 그러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스타리라라따.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은 청결한 내부 공간. 유기견의 건강을 책임질 각종 의료 장비까지. 이야, 정말 웬만한 병원보다 훨씬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도 안쪽에 못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일반 진료를 받아도 안쪽에 이제 처치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못 보고. 그리고 뭐 여기 입양센터 온다고 해도 바깥만 보실 텐데. 그렇죠. 사실 저는 진짜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네. 이 정도면 진짜 일반 병원들보다 솔직히 좀 좋을 수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 진짜 좋아요. 애들 막 입원장도 아유.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어도 혹시 아픈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걱정 스톱!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찾아보니까 걱정 1번이 건강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유기견 센터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 다 치료해서 나가잖아요. 거의 다 치료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 걱정은 솔직히 뭐 펫샵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걔네들은 전염병 걱정, 뭐 기생충 걱정 있는데 여기서 가는 아이들은 더 걔네들보다 건강 걱정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혈액 검사라든가 들어올 때부터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항체가 검사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뭐 질환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 치료를 해가지고 다 이제 입양을 준비하게 되죠. 한땐 생사조차 불투명한 녀석들이었지만 이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아픈 몸은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얘가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예. 하반신마비. 그러네. 마비가 있구나. 예. 처음에 왔을 때 이게 긴급구조동물로 들어왔어요. 아마 여기서 교통사고가 걸렸을까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제가 맞춤형 휠체어를 제작했어요. 유기견으로 길을 떠돌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아데리. 지금은 건강도 되찾고 몰라보게 밝아졌다는데요. 만약에 이런 센터 없었을 땐 사실 아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없었겠죠. 죽었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안락사를 했겠죠. 네. 저희 무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무화는 아마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런 얘 무화 좀 잘 무화 좀 잘 찍어주세요. 아니 사람한테 상처받은 아이인데 말년이라도 좀 사람들이 보다듬어줬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 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성격 되게 좋아 보이고 차분하고 한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돌봐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좋겠다. 보호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상에 혼자 남겨졌던 무화. 설상가상, 호흡기 질환에 감염돼 생사마저 불투명했었는데요. 밤낮 없는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이제는 건강을 회복한 녀석. 무화에게도 꼭 좋은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네요.